자, 우리가 그렇게 바랬는데 결국 공연불이 되는 건가요? 미국이 핵무기를 늘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하다시피 하도록 하는 것 논의는 했다고 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설명드렸습니다만 결국 불발이 된 것 같군요. 신병수 차장. 네. 지금 이제 워싱턴에 있었던 2+2 회담 얘기인데 좀 간략히 결론만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 독자 핵 무장도 안 되고 전술핵 재배치 둘 다 안 된다. 그렇다면 한미가 어떻게 지금 북한 핵에 대응을 할 것인가? 네. 미국의 전략 자산들 있잖아요. 무시무시한 B-20, B-2라든지 이런 전략 자산들을 우리나라에도 순환 배치하자. 왜냐하면 괌이나 오키나와 이런 데도 지금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한테도 상시적으로 순환 배치하자. 요런 내용의 그 원래는 그 합의 사항이 들어갈 걸로 기대했으나 명시되지는 않고 논의 중이다. 이렇게 구두로만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략자산 결국 핵무기를 담고 있는 저 항공모함이나 전투기, 전폭기일 텐데 상시적으로 순환 배치. 그러니까 계속 왔다 들어가고 딴 쪽에서 왔다 들어가 해서 늘 배치하지는 않지만 늘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나겠다는 건데 이거 결국 공동성명 최종 합의문에서는 쓱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정우 의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국제사회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한국과 중국이 정상회담 할 때마다 네. 거의 합의사항 1번, 2번으로 나오는 게 네. 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네. 시진핑하고 오바마가 만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꼭 나오는 게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한다. 우리는 네. 그걸 갖다가 북한을 비핵화하자는 걸로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반복해서 나온 상태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 미국의 핵으로 이해될 수 있는 전략 무기를 상시 순환 배치한다 하게 되면은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저건 저렇게 표현을 해서 덮은 걸로 판단됩니다. 네. 사실은 아마 한미가 이번에 같이 네. 장관급 투투 즉 외교와 국방 장관급 회의에서 네. 이거를 순환 배치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합의가 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 원래 어제 국방부라든가 이렇게 발표를 할 때는 이것이 마치 네. 거의 이루어진 것처럼 발표를 해서 오늘 아침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얘기들은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네. 이러한 전술 핵무기들을 한반도로에 배치하는 데는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간다. 예를 네. 들면은 B-61 전술 핵무기만 만약에 그것만 가지고 다시 하려고 하는데도 네. 여기에만도 무려 95억 달러가 든다. 10조 원 가까이 드는. 예, 그렇게 든다고. 그리고 네. 자기들 현재 ICBM 미니트맨 이거를 개량 사업했는데 무려 1,000억 달러 가량이 된다. 네. 이런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한미 사이에서 우리가 여기를 순환 배치하겠다고 한 여러 가지 그런 무기들을 개량하는 사업에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로 봐서는 사실은 미국이 이런 것들을 한반도에 만약에 순환 배치를 한다면 한국에 많은 그런 돈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 문제는 이제 만약에 항공모함, 원자력 항공모함을 한국에 네. 순환 배치한다 그러면 어디 배치하겠습니까? 동해상 먼 바다 쪽 해야 되는 거 그 아닙니까? 정도라면 일본 요코스카에서 나와서 동해에서 작전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네. 만약에 모항을 옮긴다면 어디로 옮기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준비된 데는 진해 아니면 제주 기지인데 네. 그렇게 오는 게 더 낫겠습니까? 여기서 어떤 또 다른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F-22 같은 경우는 사실 오산 기지나 미군이 있는 군산 기지에 배치는 할 수 있는데 네. 아마 저거는 제가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이 한 개 편대가 어차피 조종사들은 유지 비행 시간 그래서 늘 비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 괌에서 떠서 빙빙 돌다가 괌에 내리느니 괌에서 떠서 군산 기지로 와서 또 며칠 머물러 작전하다가 또 일주일 후에 이게 돌아가고 그다음에 괌에서 새로 오고 편대 그런 식으로는 할 수 있을 거고. 이제 그게 바로 순환하면서 상시 배치하는 효과를 낸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가능한데 아까 말한 대로 핵 추진 항공모함이나 이걸 모항을 제주기지나 진해기지로 옮긴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중 간에 또 한중 간에 수없이 합의해요. 저는 그거 합의할 때마다 속으로 굉장히 불만이었는데 한반도 비핵화를 서로 지지한다 한 부분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성 변호사님. 근데 제 생각에 지금 이 시기에 네. 한미 전략 자산 그 재분 배치 이거는 네. 힘들다고 봅니다. 네. 지금 대선이 지금 한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미국 대선이요. 네. 여기서 지금 뭐 트럼프 하는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국방비를 훨씬 많이 부담했는데 공짜로 방위를 누리고 있다느니 네. 이런 상태에서 미국 그 국방성에서 네. 이 전략자산 배치에 관해서 네. 뭐 클린턴이 지금 될 확률은 높지만 지금 트럼프가 될 수 있는 상태에서 네. 이런 논의를 지금 한다는 거 이건 네. 차기 정부가 들어서 나서 하는 게 맞지 네. 지금 한다는 건 어려운데 우리가 진짜 이건 너무 김칫국을 빨리 마신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그 전투기 또 전폭기를 많이 실은 항공모함이 이제 동해 수역에 1년에 한 100회씩 머문다. 그런 것 중국도 반발하게 될 것이고, 다만 미국이 이번만큼은 북한이 뭔가 문제를 일으킬 땐 압도적인 힘을 투입해서 북한을 끝장내겠다는 말만큼은 굉장히 고강도 수위를 내놨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정리된 것이 이번 2+2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담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송민순 회고록이 남긴 그 깊은 그림자에 대한 얘기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